내가 공격한 그 법원의 판사님한테 선처를 구한다는 거는 그거만큼 가오가 빠지는 일은 없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요 사태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됐나? 왜 저러지?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장 이미 발부가 됐어, 새벽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영장이 발부된 것에 분노한 사람들,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무려 여기에 몰려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난장판이 된 법원의 모습을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동남아에서도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뉴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정치 문제라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뭐 보수와 뭐 진보의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공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0%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그럼 법원을 공격해? 이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거죠.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데 개인 간의 갈등이 생겨 당사자간 해결이 안 되면 법원이 최종 해결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럴 권한을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해 준 거고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판사를 찾으러 다녔어요. 저는 이거는 이분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까?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제가 얼마 전에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동덕여대 총학생의 학생들은요 그냥 귀여운 수준이에요. 이 친구들은 귀여운 수준이죠. 이거에 비하면 서부지법 습격 사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건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만약에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서부지법에 가서 만약에 그 짓을 하고 있었다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최소한 동덕여대 총학생회를 보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야 논리적인 거예요. 앞뒤가 맞는 거죠. 아무튼 이 사태에 비하면 동덕여대 사건은 그냥 애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수준이죠.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자, 한번 살펴볼까요? 81명 체포, 법원 아수라장. 이 시각 서부지법. 저도 재판 때문에 서부지법을 종종 갔었는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가봤던 경험이 있는 법원이다 보니까.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19일 새벽 3시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폭도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전복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판사 어딨어? JTBC 카메라 담긴 폭동. 이 JTBC 기자 한 명이 이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내부로 들어가서 판사실까지 같이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 영상에다 찍혔는데 이게 판사실이에요. 여러분, 판사는요, 저 판사가 나한테 아무리 싫은 판결을 해도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거든요. 근데 법정도 아니고 판사의 개인 방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결국 들어갔죠. 뚫렸죠. 대통령을 사수하라. XX 판사 어디 갔어? 이거는 영장 발부한 판사를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 욕설이 난무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대통령을 사수하고 싶으면 이러면 안 되죠. 이 대통령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폭동 일으키는 거 싫어해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얘네들 때문에 나까지 엿을 매기는 건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고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밤길 조심해. 이 X, 개 X야. 너희 가족 다 몰살해. XX 거야. XX야. 북한으로 꺼져. 이 빨갱이야. 이거 있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빨갱이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이 아닌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랑 생각이 다르면 쟤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런 뭐 욕설이 난무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셔터를 강제로 올리면서 들어오세요 더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여러분? 왜 들어오라고 할까요? 들어와, 다 들어와.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죠? 공범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말 듣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들어오란다고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공범이야.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얘가 왜 들어오라고 할까?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날 들어오라고 할까? 우리가 사기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사기당할 때 왜 사기당하냐면요, 사기꾼이 나한테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러면서 투자하라고 막 하죠.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거면 제가 지 혼자 하지 왜 나를 끌어들이지? 내가 원래부터 투자의 기재가 아니었는데, 나는 맨날 투자하면 손해보고 그런 애였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지? 그 생각만 했어도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 들어오라고? 왜 들어오라고 하지? 제가 좋은 거면 들어오라고 할 리가 없는데 자기가 하겠죠, 좋은 거면. 근데 나를 왜 들어오라고 하지?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이거 보세요. 이거 유리를 막 깨고 있는데 와, 이거를 최소한 이 모습을 보고 나갔어요. 여기 있다가는 나 정말 골로 가겠구나, 나 인생 종치겠구나. 머리가 이게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 저항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되지 않아요? 머리가
머리가 그러면 이때라도 나왔어야지. 빨리 현장을 이탈했어야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이제 더 무서웠던 건 이거였죠. 판사들이 7층에 있어 직행했다는 거예요. 법정이 밑에 있고 판사님 사무실, 집무실이 위층에 있는 구조인데 일반인들이 판사 집무실에 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법원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사들이 7층에 있다. 그곳으로 그냥 직행을 한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들어간 사람들답지 않다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실제 갔어요.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그냥 수색한 게 아니죠. 이 쇠파이프하고 소화기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흉기를 들고 있는 거죠. 이러고 나서 어디 갔어? 어디 갔느냐고, 어디 있어? 누구누구 찾아. 이거 판사를 찾으라는 거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차민정, 차은경이었죠. 차민정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니야? 다 부숴야죠 뭐. 차은경 판사를 수색해요. 비상대피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서 문을 발로 차면 돼. 야 이거 열렸다. 그래서 발로 차가지고 판사실 문을 엽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 판사 찾아서 뭐 하려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서 그 개인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 판사 왜 찾아요? 쇠파이프 들고 여럿이서 집단을 이뤄서 새벽이었죠 시간이. 문을 발로 차면서 폭력적으로 수색을 하고 공수처 직원 가족들 신변 위협도 했고요. 출입문 막은 경찰을 향해서 소화기도 난사했고요. 경찰이 중재했는데도 시위대는 법원 내부로 불법 침입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중재하는 게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거 뭐 아랑곳 없이 경찰까지 뭐 폭행을 당했으니까 피 막 철철 흘리고 그런 경찰의 모습도 화면에 다 찍혔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아니 정말 여기 이 판사님이 있었으면은 아니 이 판사님이 아니라 어떤 판사님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 같은데 집단 린치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집단 속에 숨었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막 얼굴에 뭐 마스크도 하고 모자도 눌러 쓰고 그다음 CCTV 또 다 훼손시키고 서버 막 다 랜선 뽑고 막 그랬다면서요. 물도 막 붓고 안 잡히려고 남아있던 직원들이 다 옥상으로 대피했다면서요. 20몇 명이. 이거 자꾸 왜 좌우 문제로 자꾸 가려고 하죠? 아니 법원이 이렇게 전복당하는 거 있죠? 개인 판사를 찾아서 어떤 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있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전두환 때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또 정치 논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이제 이분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뭐 5.18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과 비교를 한다? 아니 그렇게 하세요. 논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실 건데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받을 시간이 온 거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민주항쟁입니다 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뭐 논쟁할 이유가 없어. 법원을 습격하진 않아요. 왜냐면 법원을 습격하는 건 바보가 머리 판사님들이 법에 맞게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이제 법률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거에 맞게 이제 판결을 내려주죠. 그거를 그 전에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고 해도요. 그것을 다 승복을 했어요. 그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좌우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때, 전두환 때 그 어느 정권에서도 법원을 습격하진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랬을까? 왜 법원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존중을 할까? 그리고 그 선거 관리를, 그 선거를 왜 법원에 맡길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주변에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처벌 수위는 최소 징역 3년이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었고요. 국민 저항권이 아니라 소요다. 최대 징역 10년이다. 선처 없다. 이거는 최소 3년. 그러면은 지금 나온 게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이다. 이런 법정형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저항권 아니고 소요다. 이거는요 논쟁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각각의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들이 경찰 조사 받을 때 이야기하시면 돼요. 변호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변호할 수 있죠. 나는 국민 저항권 행사한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경찰관이 조서를 쓰다가 아 그래요? 라고 할지 그리고 그 말을 기소가 되겠죠.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럼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판사님 앞에서 이제 그때 법치주의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때려 엎은 법원인데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니던 그 판사님 물론 그 특정 판사님은 아니겠지만 판사님한테 나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법치주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알면 더 좋겠죠. 내가 직접 범죄자가 돼서 형사재판을 경험하고 법치주의가 뭔지를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책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건데 머리로 알 수 있는 거를 굳이 그때가 되면 알겠죠. 아마 구속이 되겠죠? 구속된 채로 이제 수갑차고 포승줄 묶여서 법원에 가. 판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 제가요, 법원 유리창을 소화기에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7층까지 올라가서 영장 발부한 판사 누구야? 나와! 라고 소리친 거는요, 국민 저항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판사님이 기분이 참 좋겠죠? 판사님,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국민 저항권이군요? 라고 할지, 아니면 저놈을 매우 쳐라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때 겪어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제명이 나오는데 국헌 문란 목적 폭동 내란죄 검토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으로 의뢰될지는 겪어보면 아시겠죠.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다 가능하다. 최소 징역 3년이라는 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죠. 경찰관 지금 피 흘리고 중상을 입은 사람만, 중상이라는 게 이제 전치 3주 정도 이상 나온 거, 중상 입은 사람만 7명? 경상 입은 사람도 몇십 명 되는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방해해가지고요, 상해를 입혔어요. 그게 징역 3년이 되는 거고요. 이거 소요는 국민 저항권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국민 저항권이 아니고 소요죄로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이죠. 최대 10년 징역형.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란죄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선처를 구해야죠, 뭐. 내가 법원에 습격했지만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죠. 물론 이제 법 적용은 검찰의 선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법조문을 볼까요? 떠들지 말고 법조문을 보시죠. 공안을 해야 하는 죄입니다. 소요 볼게요. 115조인데요. 다중이 집합했죠.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 여기 다 들어가죠. 소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협박했죠. 뭐라고 했더라. 이거 다 협박이잖아요. 너희 가족 다 몰살해. 밤길 조심해. 이런 거 다 협박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소요가 안 될 수가 없어. 소요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년 이상은 되게 센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몇 년 이하라고 법정형이 있는데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법정형이 센 거거든요. 10년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벌금이 있긴 있어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 정도, 법정형은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무집행 방해인데 136조죠. 공무집행 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원래는 이게 기본형인데 여기다가 공무원이 다쳤어요. 특수. 자, 먼저 특수가 붙어요. 왜 붙어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죠. 여럿이 모여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혼자 해야지 둘 이상이 모여서 한다. 그러면 다 특수가 붙는 거예요. 특수가 붙는 이유는 뭐예요?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단체죠. 다중의 위력을 보였죠. 위험한 물건 휴대했죠. 다 위험한 물건이에요. 뭐 소화기도 그렇고요. 쇠파이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찰 방패 뺏은 사람들 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죠.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공무원이요. 상해에 이뤘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3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3년 이상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3년 이상이면 되게 센 거예요. 그 밑에를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죄를 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최소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되게 많아요, 지금. 건조물 침입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그런 건 뭐 너무 사사로워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가벼운 죄로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다중이 모여서 위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죄로 처벌되지 않을 거예요. 집단 범죄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죄명은 되게 많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기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파괴까지 해당되는지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처벌할 것들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한 자 이런 것들도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되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셨죠.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내란도 보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죠. 서부지방법원 인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게 이제 사법권, 국가 권력이죠. 사법권을 배제하거나 왜냐면은 판사가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판사한테 보복을 하려고 했으니까 여기 될 수 있죠.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은 이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란죄. 적용 검토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미수도 처벌하니까. 근데 미수는 아니죠. 이미 실행에 착수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죠. 우두머리 사형, 모의 참여한 사람, 단순 임무 종사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부하 수행한 사람, 단순히 폭동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답이 있나? 아무튼 죄명은 되게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 지금 형사만 이야기한 거고요. 민사로 가면은 손해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손해액이 추정됐다고 하는데 이거 배상하셔야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요. 이거 합의도 안 해줘요. 국가가 합의해줄 리가 없죠. 피해자가 국가라고요. 공안을 해야 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합의 안 해주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처벌 받고요. 그 다음에 민사 책임져야죠. 배상하셔야죠. 인생 조졌네요. 저 사람들 변호사 선임 쉬울 거라 보십니까? 변호사 선임 지금 해주겠다는 분 있잖아요. 빨리 그분한테 가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회생 방안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변호사 선임하면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정도 범죄면요 여러분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요 죄명하고요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구속되면 당연히 수임료가 엄청 뛰는 거예요. 몇천 단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뭐 그런 범죄 붙으면요 게다가 구속이야? 그러면은 못해도 1,000, 2,000은 주셔야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풀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힐즈원님, 내란죄로 처벌하길 대한민국의 국격이 참담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말 근간을 흔드는 일이어서. 그럼 보세요. 누구라도 이제 법원의 판단에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다 국민 저항이에요. 다. 이거는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라서 판사 살인미수도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금 저질러 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한두 군데를 건드려 놨어야지 뭐 선처를 구할 건데, 자 경찰 지금 경찰 열받았죠. 전담팀 구성해서 판사 신변 보호하겠다. 전원 구속할 것이다. 전원 구속 할 수밖에 없죠. 경찰 열받았죠. 지금 긴급 대법관회의. 지금 피해를 본 건 법원이에요. 법원을 건드렸어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두환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법원을 건드린 거. 법치주의를 부정했다. 심각하다. 이거 지금 판사님들은 원래 이런 단체 행동을 잘 안 하시죠? 근데 지금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 건드렸죠. 경찰 건드렸죠. 그런 상황이에요. 폭동 66명 무더기 구속영장. 영장 분석 중. 각오하라. 지금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이 공권력이 무서운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대처가 미온적이었다. 진압을 못했어요. 처음에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경찰들이 피를 흘리면서 폭행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저는 모욕이 더 트라우마도 심할 것 같은데, 막 단체로 조롱하고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건드려놔서 선처를 구해야 구할 데가 없어.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어디다 빌 거지? 법원에 빌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탄원서 내고 재판 가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 법원인데, 지금 법원을 건드려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법원은. 왜? 다 생각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법원은 건드리지 않는데 법원을 지금 건드려놨으니 어디다가 선처를 구할 것이며. 서부지법 폭동의 경찰 내부 반발, 지휘부 책임져요. 왜냐면 또들이 폭도로 변해서 지금 막 법원을 깨부수고 습격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무기력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 말밖에 못했다는 거죠. 경찰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지휘부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경찰 관계자 휴대전화, 체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불법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 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대법관회의 소집, 대검, 대검찰청도 중대범죄 가담자 1벌 백기하겠다. 지금 뭐 다 건드려놨어요. 사정기관을 다 건드려놨어요.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나? 정치적으로 풀 일이 아닌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법치국가예요. 근데 그거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게 있는 다음에 뭐 서로 이제 정견도 있는 거고, 그것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무너뜨렸다니까요. 법치주의라는 걸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영장 신청 절차에 착수했죠. 서울경찰청은 서부지검에 이들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이 가운데 5명은 오늘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습격해서 송기한 그곳의 판사한테 내가 잡으러 다녔던, 난동 부릴 땐 좋았죠. 그 판사님한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말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영장 실질 심사 온 판사님한테 나를 위해서 항변할 수가 있나? 내가 가해자고 판사님이 지금 피해자인데 그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생이 골러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이런 일로 내 인생이 골러갈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 기소가 될 거고,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선처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건드려버렸다니까요. 나를 판단해야 될 사람을 건드렸어. 그러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입장이 대략 난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판사님들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물의 배들도. 아니 전두환도 안 건드렸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아시겠죠? 이제 깨달으시겠죠? 체포되고 구속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못 가죠? 집은 당연히 못 가고 회사 갈 수 있어요? 회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이 친구가 잡혔나봐요. 이분은. 제 체포된 친구들 관심 주세요. 제 친구도 체포되었어요. 유유유라는 글인데,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출근 못하면 회사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두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어떡하지? 출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회사는 당연히 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체포된 거라고요. 잡아뒀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요.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네.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죠. 근데 구속을 했어. 그럼 뭐겠어요? 어지간하지 않은 거죠. 강력 범죄 수준을 넘었고 어지간하지 않으니까 구속이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는데 왜 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딸려 들어갔다? 어딜 그냥 딸려 들어가요. 어디를. 법원 습격하는데 딸려 들어갈 수가 있나? 어디 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죠. 자기 의지로 간 거잖아요. 아니면 휩쓸려서 갔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막 빽빽하게 인파가 있진 않았는데 거기서 분명히 들어와 더 들어와야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발로 들어갔죠. 어떻게 딸려 들어가요?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분에 대한 해상 방안 알려드릴게요. 지금 친구가 잡혔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친구를 손절하십시오. 버려야 돼요. 알고 계시다시피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는데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어지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얘는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친구를 위해서 구명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 친구를 빨리 버려야지 나도 오염되지 않는다. 이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글 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역시나 이런 글에는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어떻게 결근 사유가 폭동일 수 있냐? 징역이 몇 년 이상 나올 텐데 회사 잘리는 게 문제냐? 인생은 실전인데 법을 우습게 하니 이렇게 된 것이다. 법치주의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거죠. 이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체포당하고 구속당하면서 아, 이게 체포영장이구나. 아, 미란다 원칙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당해봐야 알면 안 되죠. 당하지 않고 알아야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겪어보고 알아야 되나? 이거를? 본인 회사는 걱정이 되고 법원 직원들 직장은 상관없다는 거냐? 법원을 초토화시켜 놓고 나 회사 가는 거 걱정하면 안 되죠. 내가 최소한 법원을 초토화시킬 때는 이런 각오는 해야죠. 국민 저항이라면서요. 아, 내가 국민 저항하는데 이 정도 불이익은 내가 감수해야지. 저항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불이익 하나도 안 받으면서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저항하지.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국민 저항이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 이제 보통은 소요라고 보는데 나는 이걸 국민 저항이라고 본다면 국민 저항에 걸맞는 걸 걸어야죠.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걱정하시면 안 되죠. 이게 웬 말이에요. 가오가 빠진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누구나. 저도 그랬고. 근데 그 실패를 겪더라도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그래 내가 7억 내가 손해배상 죄책을 질 수 있지. 돈을 잃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절대 가오를 잃으면 안 된다. 가오를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실패 이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차한 거거든요. 구차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기어코 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거. 그게 구차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오 빠지게 하면 안 되죠. 국민 저항권이라면서요. 민주화 항쟁이라면서요. 국민 저항에 걸맞는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직장이 문제예요? 가족도 지금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걸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도 법원 판사님한테 선처 구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가오가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법원 판사님한테 나는 차은경 판사님이라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런 정도의 폭동을 벌였으면 판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존칭 쓰면 안 되지. 차은경 판사 내가 혼내주려고 그랬다. 나 이거 국민 저항이다. 그렇게 주장해야 당당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는 법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생각은 잘못됐지만 확신이 있는 거야.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점은 인정해주겠다. 저 사람이 생각 잘못됐지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저 사람은 끝까지 싸우다 죽었어. 그래, 인정. 그럴 수 있는 거죠. 회사 걱정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남은 인생 감옥에서 썩어도 괜찮아. 이건 내 신념이야.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게 훨씬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딸려 들어갔다니 누구 등에 업혀서 갔냐? 감옥도 딸려 들어가게 생겼다. 그거죠. 우리가 이제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뭐라고 하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그 친구가 좋은 친구면 좋은 데 가는 거고 나쁜 친구면 나쁜 데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무불려 기자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친구하면요. 그 친구 따라 감옥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옆에 붙어있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상한 놈들 옆에 있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재명 범죄자도 한번 다뤄주세요. 아니 왜요? 이재명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양비론 있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과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유지가 돼야지 그 안에서 정치도 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부수겠다는 건데 그럼 그 위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TV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왜 이재명은 영장 발부 안 했는데 왜 윤석열은 하냐라는 분도 있는데 아니 죄질이 다른데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생각
뇌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머리는. 그죠?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 자, 이제 해생 방안을 좀 드리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교안 선생님께서 체포된 86명에 대해서 전원 무료 변론을 해주시겠대요. 지금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한다는 건요, 이건 굉장한 희생 정신이 없이는 못하거든요. 왜냐면요, 소송이라는 건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거는 1년, 2년씩 막 가요. 그러면서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한 건데, 그래서 변호사 보수가 이제 단가가 세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씩 끌어야 되는 소송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죠. 착수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변호사가 이런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3년 이상, 그 다음에 소요죄, 아니면 내란이 될 수도 있는 이 무시막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구속이야. 구속사건이 왜 힘드냐면 접견을 가야 되잖아요. 보통은 의뢰인들이 사무실로 오는데 그게 아니라 구속사건은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그럼 그만큼 시간을 또 써야 되죠. 그래서 비용이 더 세지는 거예요. 몇 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교안 선생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료 변론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존경합니다. 이럴 수 없는데 이거 무리거든요. 무리야. 아무리 한교안 선생님이 열정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 번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셔야죠. 빨리. 5등 안에는 들어야지 유효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있다. 변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황교안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무료 변론을 요청하세요. 5명 넘어가면 힘들어요. 커버가 안 돼요. 아무리 열정이 많은 변호사라도 이거 커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황교안 변호사님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무료 변론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석동일 변호사님도 벌금 내줄게 하셨어요. 벌금 내줄게. 근데 이거 물론 불법 행진, 그러니까 그 신고하지 않은 불법 행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법인데 그거를 조장하는 과정에서 그거 벌금 내가 내줄게라고 얘기하신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벌금이나 아니면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됐다.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님한테 빨리 연락해서 저 벌금 내주세요. 빨리 해야 돼. 빨리. 나중에 하면은 도와줄 돈이 없다고요. 돈이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연락을 취하란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읍소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석 변호사님이 그걸 내주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폭동에 대한 돈을 내주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단서로 해서 명분 삼아서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눈에 띄죠. 불법 행진을 조장하는 듯이 말을 하는데 내가 가져갈 순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 하지? 내가 가져갈 수는 왜 없지? 변호사라서? 그럼 나는 해도 되는 거야? 난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도 된다는 말인가? 나는 처벌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왜 쟤는 안 할까? 왜 나한테 하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안 할 수 있거든요. 사기꾼이 좋다고 해. 수익률이 100%래. 근데 왜 지가 안 하고 나한테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로 생각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취소 누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 취소겠죠? 구독 취소를 누르려면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구독부터 해야 된다. 구독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구독 취소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구독 누르고요, 취소 누르지 마세요. 왜냐면 제 채널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기르셔야 될 분이 많거든요. 여기서 가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가지 말고 좀 하루에 5시간씩 1년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생각의 힘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 채널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를 듣고 계시지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좆대 9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좆대 9알을 해주셔야지 생각의 힘이 올라가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생각의 힘을 기르자면 좋겠고요. 이 사건은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정치 이야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에와 마찬가지로 법치주의를 지금까지 사상 초월한 말은 그냥 붙는 게 아니죠. 전두환 때도 없었던 법원 습격 사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야. 때려 부수는 그런 사건이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양대 산맥이 유지되어야 우리 일상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법원에 가서 시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시간을 다뤄봤고요. 그리고 까방권 15개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 때 새로운 방송 편성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